저는 오늘 물어본 거는 귀하가 하는 과업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세스에 대한 것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는 일들, 거기에 대한 매뉴얼들,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어떤 원칙이나 규정 같은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평가에 대한 걸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평가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하나요? 그랬더니 공식적이라는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화, 사무화, 제도화 되고 있냐는 걸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질문들을 하는 이유가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함인가요? 병원 경영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뒷얘기를 막 하잖아요. 뒷얘기를 하면 그게 긍정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그냥 쏘 쿨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걸 문제를 확산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미팅을 진행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쏘쏘 이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 내가 뭘 고쳐야 될까? 이렇게 편하게 넘어가도록 유도하는 거. 그리고 그런 일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걸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어떤 걸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네. 사람들이 이게 생각도 생각의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걸 불교에서는 까르마라고 표현하거든요. 생각의 습관대로 사람이 한 7살, 8살, 7, 8년 이후에는 어떤 습관이 붙어서 그 습관대로 평생을 대체로 살아요. 특별한 이벤트가 있지 않은 한. 뭐 어떤 쇼크나 어떤 변화의 계기가 있지 않은 한 그 습관대로 쭉 살아요.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죠. 생각도 습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직원들도 어떤 가이드를 해줬냐면, 생각 중에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생각이 있고 본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이 있다고. 그래서 보통 사람이 습관을 바꿀 땐 1단계가 21일을 바꾼 습관을 계속 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변화를 전후를 보고, 그리고 나서 그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으면 또 100일을 해요. 네. 그게 보통은 이제 뭐 자기계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많이 그렇게 쓰거든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노트를 쬐끔한 걸 가지고 와서 기분 나쁜 게 있으면은 간단하게 적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기분 나쁜지, 뭐가 기분 나쁜지 딱 하고 맨 마지막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이라고 적어놓고 옆에 그럼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각이 뭘지 생각해봐라. 그거는 뭐 수다를 떨 수도 있는 거고, 먹고 싶은 걸 적는다든지 뭐 다양한 것들을 도움이 되는 생각을 옆에다 적어라. 그럼 그게 순식간에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사람들이 조직 생활이 힘든 이유는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어떤 얘기를 들어서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기분이 되게 나쁜데 부딪히기만 하면 생각나는 거야. 보기만 하면 생각이 나니까. 기분이 계속 나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본인이 만들어내는 것이지 타인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누가 한 말인지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생이 행복 여부는 사건 중심이 아니라 해석 중심이거든요. 동일한 사건을 경험해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그게 극적으로 되게 자기한테 극적인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 경험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나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포인트를 해줬죠. 생각을 바꾸라고. 사실 오늘 내용을 처음 들으시면 저 두 사람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원들에 대한 노가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장편외과의 직원들하고 5시간 동안 면담한 이정희 소장님이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는 소소한 얘기들인데, 제가 어떤 부분을 얘기해 드리고 싶냐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그 조직 관리를 하고 직원 평가를 하고 병원을 잘 되는 병원을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과 인프라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 중심에는 직원이 있는 거고, 그 직원이 병원을 성장시키기 위한 좋은 직원인지를 평가하고, 또 그 직원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아까 우리 카르마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조직 생활을 직원들이 더 잘할 수 있게 팁을 제시하고 가이드를 해준다는 측면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쵸? 사실 원장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원장이 혼자서 열심히 해서 우리의 목표는 사실 매출 5억이잖아요. 매출 5억에서 7억이 우리의 목표인데 거기서 10억을 만들고 20억을 만드는 것까지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든 혼자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능력이 뛰어나면 다르겠지만 네. 통상적으로는 10억까지는 매출을 충분히 원장 혼자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상이 되고 20억이 30억이 되고 30억이 40억이 되는 매출로 성장시키기 위한 병원으로 만들려면 저는 이제 그 인프라 시스템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고, 근데 그러려면 나리지 워커가 1명에서 2명은 있어야 돼. 지난번에 두세 명 정도 네, 얘기하셨는데 1명 정도만 있어도 도약하시는데 무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날리지 워커가 일을 하려는데 필요한 인프라 중에 하나가 직원을 관리하는 측면인 거죠. 그러니까 날리지 워커가 뭘 잘하냐면 이렇게 하면 환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환자들한테 만족도를 높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환자들이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이런 아이템은 환자들한테 이런 비용을 통해서 우리가 비즈니스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디어들을 내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의외로 조직 관리가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나는 똑똑한데 직원들한테 이렇게 해봐 그러면 애들이 못 알아듣거나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때 이제 조직 관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그 직원을 백업을 해줄 수 있는 내부적으로 매뉴얼 워커들을 어떻게 이끌어 조직화를 하느냐, 일을 시키도록 하고 그 시킨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잘 성과로 이어지도록 연결하느냐,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벌써 뭐 시간이 꽤 많이 지나서 이제 이정희 소장님을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됐는데 그래도 바지끄덩이를 잡고 조금만 더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사실 네. 엄청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는 이 영상을 여러 번 다시 볼 건데 너무 큰 도움이 됐고, 뭐 사실 질문 11가지 준비된 질문보다 이게 더 큰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잘 되는 병원을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1억을 10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10억을 100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매출 증대되는 그런 구조를 알고 수익률을 계산하고 그런 부분, 그렇죠? 네,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서포트할 수 있게 환자를 고객을 오게 만들고 만족시키고 재내원하게 하면서 이 체계화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계속 연구하셔야죠. 그렇죠. 이게 두 가지가 포인트 같아요. 네. 네, 근데 쉽진 않아요. 비즈니스 쉽지 모델. 않아서. 그렇죠. 쉽지 비즈니스 않아서. 모델.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꽤 고민을 많이 하고, 고민이 많이 되실 네, 것 아이템도 같아요. 고민하고 시스템도 고민하고 비즈니스 모델도 고민을 하는데, 물론 원장님이 제일 잘 아실 겁니다. 뭐 저희 장편외과를 가장 잘 아는 거는 저고요. 제가 잘 알지만 그 훈수 두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비즈니스 모델을 근데 사실 의사들끼리 얘기하면 네. 이런 얘기 잘 안 해줘요. 잘 몰라요. 원장님들이 네. 생각보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도는 조금 낮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벌써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네. 저는 사실 뭐 이정희 소장님하고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지만 또 네. 워낙 바쁘신 분이고 또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약속은 해주셔야 돼요. 한 번 더 만나기로. 네. 네. 아니 오늘 이제 제가 오늘 길게 했던 이유는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컨설팅을 돈벌이로 생각한다기보다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보이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직원들도 오늘 미팅을 하다 보면 보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친구 요걸 고치면 인생이 좋아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난해하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거를 트리트먼트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개고생 얘기에서 다시 돌아오면 오늘은 좀 짧게 가겠다. 네. 이제 결국 잘 되는 병원을 더 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한계치에 원장님들께서 성장하는 한계치에 도달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출구를 잘 못 찾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했고요. 요 아이템은, 요 프로젝트는 또 다음에 한번 얘기를 좀 나누죠. 사실 저희 시작은 직원 관리에서 시작을 했고, 조직 관리에서 시작을 했고, 좀 더 심화 파트에서 개원하시는 분들도 물론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개원을 고민하시는 분도 이 부분을 고민하시지만, 개원하신 원장님들도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사실 그쵸. 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이 영상을 안 보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잘 되는 병원에서 굳이 더 잘 되게 개고사를 찾으실 필요는 안 찾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10억 매출 10억 찍고 20억 찍고 30억 찍으시면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그 중심에는 직원 관리가 있고 조직 관리가 있다. 네. 뭐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잘 되는 병원을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구조를 알고 수익률을 계산을 하고 그 평가, 그렇죠? 서류와 네, 사무화를 네, 통해서 네. 평가를 하고 그 직원들이 더 많은 매출을 만들 수 있도록 구조화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 제가 봤을 때는 다음에 이제 사람을 채용하실 때는 이제 관리자로서 좀 잠재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테스트 삼아서 여러 차례 채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건데요. 병원이 성장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그거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한 거죠. 그 직원이 날리지 워커인 직원이 다른 직원을 서포트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오시는 병원을 방문한 장편외과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고 그렇죠. 그게 오히려 그 병원을 더 매출을 증대하고 병원을 안정화시키고 시스템화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두 번째 키가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들고 사실 오늘 종론적인 내용이라서요. 다음에 또 우리 이정희 소장님 만나서 강론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테마는 잘 되는 병원 더 잘 되게 하는 비법을 타이틀로 해서 오늘은 종론이었고 오늘 6시간 동안 5시간 동안 직원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다음에 또 오실 때 저하고 또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고 준비된 11개의 질문